최근에 유튜브나 틱톡 등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자가격리 경험담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정보로서 공유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국가 홍보가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주간 갇혀 지내는 시간. 이를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 불만도 없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험담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제 기사화되는 경우도 꽤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기사들 중 하나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미국의 인사이더에서 발행한 기사로 그 제목은 미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한 음악가가 한국을 향했다. 참고로 인사이더는 조금은 독특하게 발전한 언론. 2007년에 설립됐지만 언론이라기보다는 증권사 찌라시 같은 뒷정보를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사세가 확장됐고 이제는 모바일 구독자 수가 블룸버그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인사이더 특유의 긴 제목은 이런 그들의 태생적 특성에서 그 연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세의) 한 뮤지션은 계속되는 전염병과 시위 속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이후 그는 미국을 떠나 한국을 향하기로 결심한다. 이후 이어지는 2주간의 격리 생활. 그는 한국에 도착하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격리구역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기록해 사람들과 공유하기로 마음먹는다. 저는 불안한 뉴욕을 떠나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간 김에 내 한국 친구들과 음악적 교류도 하려 합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처음 한 말이다. 그는 한국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3개월 동안 머물 계획이다. 한국의 높은 안전 수준과 3개월간의 체류 기간. 그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한국 방문 시 발생하는 2주간의 검역 비용은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지난달 뉴욕에서 시위가 격화되던 시기, 그는 개인적으로 겪었던 사건 이후로 떠나기로 최종 마음을 굳혔다. 경찰들은 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을 막았고 통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집에 보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더 이상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문했다. 내가 왜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는 걸까? 밖을 나가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가끔이지만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 저는 이러한 미국의 현실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은 한때 전국 25개 도시에서 야간 통금 조치를 실행했었습니다. 이 음악가는 통금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놔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물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통금이어서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경험했던 통금과는 다소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는 미국이기에 21세기에 일어난 통금 조치가 조금은 낯설고 신기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그는 문화적으로 비교적 익숙함 같은 서구권 국가인 아이슬란드를 고려했었다. 하지만 미국이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탓에 아이슬란드는 미국인의 입경을 아직도 풀지 않은 상황임을 알았다. 그런데 한국은 입국 과정이 다소 불편하기는 했지만 입국이 가능했다. 그는 자신이 서울에 도착하면 2주 동안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한국을 향하기 전에 미리 자가격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예상되는 범위도 알아냈다. 한국 출발 전에 미리 뉴욕 공항에서부터 2주간의 검역시설 사용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검역 비용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의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도 요구합니다. 공항에서 그는 검역 비용이 2,000달러는 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그는 약 1,500달러를 지불했다. 그가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서로 붙어 앉아있지 않았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꽤 많은 서류를 받았고 매일매일의 증상을 입력해야 하는 앱을 다운로드해야 했다. 또한 한국 현지에 연락처가 필요했기에 그는 서울에 있는 친구 전화번호를 적어냈다. 한국 검역요원들은 체온계를 건네주며 자가격리지에 있을 때 체온을 매일 앱에 입력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만일 제한시간 안에 이런 의무 행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화를 겁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면 그들의 방역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둬야 합니다. 공항 도착 후 그는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공항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격리지로 향했다. 격리지는 호텔. 그리고 그는 도착하자마자 검사를 받았다. 자신과 같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성자의 경우에는 며칠이 더 걸려 이를 통보받았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완전한 보호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과정 내내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프로토콜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지난 목요일의 사망자가 14만 4천 명을 넘어섰고 400만 건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를 돌파했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97명이 사망했고 14,000건 미만의 사례를 기록했다. 방한 외국인들이 의무시설에서 2주 이상 격리하는 한국의 정책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가 경험한 격리는 엄격했지만 그렇다고 그 어감이 주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들은 방을 전혀 떠날 수 없다. 하지만 하루 3끼 식사는 물론이고 충분한 간식을 제공받았으며 심지어 와이파이와 각종 엔터테인먼트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그는 말한다. 검역 자체가 좋았습니다. 한국의 검역 과정에서 내가 유일하게 싫어했던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뿐이었는데 심지어 너무 많이 주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는 아니며 지극히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그는 격리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친구들을 만났고 음악을 만들었으며 한국어를 배웠다. 그래도 남는 시간에는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격리 기간 동안 자신의 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계획하기를 권했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일탈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밖에 나가는 그런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당신이 격리 기간 동안 하고 싶은 계획 목록에서 밖에 나가는 것은 완전히 빼야 합니다. 여기는 짧은 산책 등의 방역과는 당장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자가격리 물품은 이를 경험한 외국인들이 큰 인상을 받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다양하게 제공되는 각종 식품들. 한편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먹는 문제에 더 신경 쓰는 게 아닐까도 싶습니다. 저를 포함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공분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부실한 급식 문제. 격리 물품에 포함되는 어찌 보면 조금 과해 보이는 음식과 식재료들은 이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정서가 우리도 모르게 투영되는 것은 혹시 아닐까. 그가 많은 국가 중 한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틱톡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행 경험을 공유하고 추천했기 때문이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완벽하게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이 방문하기 적합한 곳인지도 충분하게 판단해볼 수 있었다. 세심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살펴본 후 그는 자가격리 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한 소녀가 한국 검역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틱톡에 업로드했습니다. 우선 저는 그녀가 있는 곳이 호텔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부 검역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고 단지 다소간의 지루함만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호텔방에서는 인천 시내를 한눈에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관련 영상을 틱톡에 올리자 사람들이 그의 체류 경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다만 그는 한국행을 권하지는 않는다. 물론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여행 자체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 부담되는 격리 비용을 감안한다면 비즈니스 등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제가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도록 격려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확한 현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곳 한국도 분명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민한 시기. 우리를 방문하는 외국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기는 한데요. 다만 해외 입국자는 철저히 관리되는 데다가 그 절대적인 숫자도 많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결국 위험한 시기가 되면 익숙한 곳이나 집을 찾게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한국을 오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물론 방역에 문제없는 상황이 유지돼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기회 요인처럼도 보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열리리라. 저는 그리 확신합니다.